쓰고 나옵니다만, 예, 샴푸. 네. 비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죠. 네. 샴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샴푸 속에 숨겨진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충격적이죠.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건강한 두피, 탄력 있는 머릿결을 위해서 저도 매일 머리를 감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평소 머리를 몇 번 감으십니까? 매일매일. 매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감아요? 왜요?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머리를 한 번 감을 때 샴푸의 양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3번 정도. 거품이 잘 나고요. 뭔가 잘 더 씻어지는 느낌이고요. 머리 기름이 쫙 빠지는 느낌. 2번. 이분은 횟수가 좀 많죠. 머리가 좀 기신가요? 많은 그냥 양을 머리에 다 사용합니다. 많아야지 다 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느낌에. 네. 두피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얼굴에서 나오는 분비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주 감는 건 옳은 거네요. 자, 그런데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인데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보통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샴푸나 비누에 들어있는 것처럼 때를 벗겨내는 세정제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샴푸의 뒷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메칠, 파라벤, 소듐 벤조에이트 등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로 가득합니다. 그중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포카마이드, MEA 등이 합성 계면 활성제. 시중에서 파는 샴푸 중에는 보통 4개에서 8개까지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와 그렇지 않은 샴푸는 세정력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 안 감으셨어요? 3일. 3일. 무슨 냄새가, 아유, 이거 한번 살짝 벗어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기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윤기가요. 기름이 쫙 흐르는 게. 받아도 되겠어요, 여기서. 머리 피지와 각질이 많이 분비된 상태. 현재 머리 상태가 어떤지 두피 확대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죠. 꽉 막힌 모공, 줄줄 새어나오는 피지 보이십니까? 머리카락의 비듬과 피지도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데요. 각각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와 들어가 있지 않은 샴푸로 머리를 감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 물 담가 보시는데 시원하시겠어요? 모자 하나 벗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개운해졌고요. 계란 껍질 깨듯이. 네, 두 분 다 아주 표현이 짜릿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 세정력은 어떨까요? 샴푸 후에 머리에 묻은 먼지와 분비물이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깨끗해지고 지금 상당히 모공도 열려 있고 이 피지 분비도 확연히 줄어들었네요. 네. 200배로 확대해서 두피의 상태를 본 결과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감은 머리가 더 깨끗한 이건 상태였습니다. 활성제의 차이인데요. 피부 합착력이 합성 세정제일 경우에는 합착력이 뛰어나고 그다음 세정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천연 성분은 아무래도 세정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피부 보호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인 SLES인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 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독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피부에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결국 합성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는 게 문제. 이 사진은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화학 샴푸를 실험쥐의 피부에 바른 후 씻어내지 않고 그 후의 변화를 지켜본 실험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이 화학 샴푸가 칠해진 실험쥐의 피부에서는 채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이 모발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화학 샴푸에 매일 노출되는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속적으로 화학 샴푸로 머리를 감아온 사람의 두피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천연 샴푸로 머리를 감아온 지 올해 3년째라는 31살의 강경혜 씨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중에 파는 화학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아왔다는 27살의 임성경 씨. 천연 샴푸를 계속 써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올지 좀 걱정돼요. 저렴한 거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싼 샴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감고 나서도 찬물 들어가고 이런 거 가렵고요. 막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쓰지 않아요? 네. 자, 두피 검사로 건강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천연 샴푸를 지속적으로 써온 강경희 씨의 두피는 보십시오. 깨끗하죠. 10점 만점에 10점. 하지만 화학 샴푸를 쓰는 임성경 씨의 두피는 보이시죠? 막혀있는 모공들과 각질들. 천연 샴푸를 사용한 강경희 씨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두피 나이 어떻습니까?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은 20대라고 보면은 그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한 3, 40대. 굉장한 차이군요. 10년 이상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머리를 감을 경우 강력한 세정력과 침투력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피부 속의 수분과 피지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결국 노화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멋있게 보여요. 심지어 두피에는 피부 손상을 입어 알레르기 피부염, 부스럼, 비듬 따위는 물론 머리를 자라게 해주는 모모세포까지 죽이며 탈모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샴푸를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일, 전문가들은 헹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머리 감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카락을 물에 적시고요. 샴푸의 양은 남성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여성은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머리카락 전체에 발라줍니다. 골고루요. 손톱으로 하시지 마시고 손끝에 지문을 이용해서 손톱으로 긁으면 여기에도 두피가 다 상처가 나요. 그런 후 샴푸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 줍니다. 지나쳐서 독이 됐던 나만의 샴푸법. 내가 모르는 사이 두피 건강을 해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